안녕하세요. 동서문화라의 신영철입니다. 지금 날씨도 차가워지고 정치적으로 대단히 혼란한 시기입니다만은 저는 1970년도 초 외국에서 공부하던 시기를 돌이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히려 평화롭고, 그러나 그 당시는 지금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어렵고 후진적이고 그 시기에 우리들이 얼마나 힘들게 배우고 살아왔는가 하는 점을 사실은 생각하면서 이 시간을 함께 합니다. 다 아시는 대로, 보시는 대로 이것이 독일의 지도고, 이것은 그 독일의 국기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기에 요 5개 주, 이것이 동독이고 이쪽이 서독이니까 지금 통일된 독일의 지도고, 제가 공부한 것은 여기입니다. 하이델베르크 대학. 여기가 프랑크푸르트, 우리가 유명한 프랑크푸르트의 도시이니까 독일에 있어서는 이 서남쪽 프랑스에 가까운 지역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간 시기는 동서의 관계, 그러니까 서양,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방, 대륙이 꽉 막혀 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가는 그 시점에 키신저가 미국에서 중국에 가서 주엔나이를 만나고 그 다음에 그 교섭을 통해서 이제 화해가 이루어지고 국교가 재개됩니다. 그 바람에 제가 갔던 서독도 중국과 국교를 맺게 되고, 그러니까 저는 원래 관심을 가졌던 중국에 대해서 이제 더욱더 호기심을 갖고 또 그쪽에 인포메이션도 받게 되던 그런 점이었습니다. 우선 외국에 가면 우리가 공부하는 데 중요한 것은 언어죠. 그래서 사실 유학이라는 게 제일 먼저는 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나라에 먹을 것을 찾아서 제대로 하니까 말하고 먹는 게 가장 기본이고, 공부는 그 뒤가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독일어를 대학에서나 고등학교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2학기 동안 독일어를 했습니다. 사실 외국어라는 게 나이가 어려서 해야 되는데 늦게 하니까 고생도 많고 기억도 잘 되지 않고, 같이 함께 공부하는 그 유럽이나 또는 서양 언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문법은 몰라도 말은 잘하고, 그런 학생들과 함께 시작을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독일의 학제는 그 당시에 우리하고 아주 다른 것은, 우리는 입학을 해서 예를 들어서 8학기를 거치면 이제 대학을 학사를 받으면서 대학을 졸업하게 돼 있고, 또 석사를 하고 박사를 대학원에서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우리가 있을 때 독일의 학제는 그렇지를 않고 몇 년을 대학에 있든 그것은 상관없고 학위를 해야만 그것이 이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위를 하지 않으면 뭐 20학기를 하든 30학기를 하든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있을 때 어떤 학생은 뭐 70학기를 있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좀 뭐 웃기도 하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다른 것은 뭐 중간고사를 본다든지 학적부나 이런 것들이 교무처에 보관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 학과별로 해서 그 학과의 교수가 그 학생의 그 성적이나 능력을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서 학위의 주제를 정하고 학위를 주는 그런 학위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다르고, 또 독촉을 하지 않습니다. 시험을 봐서 무슨 불량한 성적을 준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 생활에서
뭐 학생처가 있어서 뭘 벌을 준다든지 지도하든지 그런 게 일체 없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하고 아주 다르고 특이한 것은 이 스투디엔부흐라고 이런 책을 하나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안에는 이렇게 보시는 대로 몇 년도 몇째 학기에는 내가 이러이러한 과목을 받았다 하는 것을 이걸 내가 써서 교무처에 가서 도장만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상당히 의미하고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등록금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그 당시도 없었지만은 지금도 독일은 등록금이 없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발전이 되고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을 이루었다 하지만은 아직도 대학의 등록금 문제를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거고, 이것은 아마 세계 어느 곳에서도 대부분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같으면 학생처에서 그 여러 가지 기율이라든지 문제를 다루고 그러지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학생처는 학생을 도와준다든지 뭐 후생 관계라든지 그런 것뿐입니다. 그러면 성적은 어떻게 하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수가 그 학생을 뭐 언어 능력이라든지 발표 능력이라든지 학문 능력이라든지 그런 거를 봐가서 그 학생의 이제 주제를 정하고 그래서 석사 학위라든지 박사 학위라든지 그것을 끝내면 됩니다. 그 시험을 봐서 끝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처음에 가서는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고 또 독촉을 하는 것도 없고 뭐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는 이제 그런 제도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르바이트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얘기하면 간단히 어디 가서 일하는 거를 아르바이트처럼 생각을 하지만은 독일 사람들은 아르바이트는 정말 아주 정상적인 그런 작업 워크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박사 학위다. 그래도 독터 아르바이트, 박사의 아르바이트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생각할 그게 왜 아르바이트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라는 단어가 굉장히 일상화된 노동의 중요한 단어죠. 그 다음에 제가 공부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따르지 않는 방식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능력이 모자라서 그런 점도 있었을 수도 있지만은 처음에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무엇을 공부할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 뭐 여러 가지 문제 등 어려운 문제들이 쌓여 있었지만은 그것이 해결하는 첫 번째 이제 문제부터 상당히 이제 저 나름대로의 걸음마를 걸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걸음마라는 것은 애가 걷기 시작한 것처럼 나도 애처럼 걸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자를 상당히 배웠고 그리고 한문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지만은 이 중국학과에 들어가서 보니까 독일 학생들이 한자를 새로 배웁니다. 마음심자도 배우고 눈목자도 배우고 몰숫자도. 그럼 그 학생들하고 같이 그걸 배우니까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힌 거죠. 우리가 한자를 상당히 하는데 그걸 배우고. 그래서 우리 같이 왔던 어떤 한국 분들은 이거 내가 여기 와서 이걸 배우고 있냐 하고 딴 데로 가버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거를 어떻게 배우는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중국을 공부를 하는가, 그리고 문제는 독일어로 해야 되니까 독일어로 그것을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이런 문제를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기초적인 문제로부터 새로 시작하는 아이들과 같이 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걸음마를 걷는 데서부터 시작을 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독일 가기 전에 독일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그래서 서울대학교에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하셨던 고병익 교수 유명한 분입니다만 그분을 찾아가서 한번 상의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내 얘기를 듣더니 뭐 상당히 힘들 거야 그런 얘기를 하시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준비를 하거나 교수를 하다가 간 분들은 특별히 대우를 받아서 논문만 쓰면 되지만은 우리는 거기서 초보적인 과정에서부터 그대로 따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볼 때는 상당히 이제
어렵게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자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얘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가서 한자를 접하는데 간화자가 된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한문은 그대로 간섭화되지 않은, 그냥 우리는 약자라는 말을 쓰죠. 일본식으로 약자라는 말을 썼지만은 어느 정도 글자를 줄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약자가 아니라 간자를 쓴 거죠. 그걸 간화자라고, 간소화시켰다. 간소화시켰다 하는 게, 그러면 여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그 실문을 제가 복사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간자로 쓴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진시황은 견결하게 노예 복벽주 정치가를 타격했다, 쳤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자면 한문을 하는 격자 같은 것은 복잡한데 이렇게 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흔히들 중국에 가거나 어디 가서 줄인 자를 보고 약자 썼다 그러는데 중국에서는 간자라고 그럽니다. 간화자라고. 그러면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면 중국은 오사운동, 공산주의가 되기 전에 20세기 초에 한자 때문에 망했으니 한자를 없애거나 에스퍼란토를 쓰자, 그런 거를 하다가 없앨 수는 없으니 발음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만드는 게 주운부호입니다. 그게 주인부하고 주운부, 지금 대만에서는 뽀뽀모포 떠터널로 찌찌시하는 그 주운부호를 씁니다. 지금도 그 대만 책을 보시면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중화인민국에 들어서도 한자는 없앨 거다. 그러나 없애기 전에 획부터 줄이자. 그래서 여러 차례에 거쳐서 획을 줄여 나옵니다. 획을 줄이는데 이제 그 줄인 날을 간소화한다고 그래서 간화자라고 그러죠. 그런데 중화인민공화국에서 한 특별한 것은 발음을 주음부호로 하는 게 아니라 알파벳자로 쓰는 겁니다. 그냥 마오쩌둥의 마오는 MAO를 쓰는 거죠. 그러면 중국에 50억의 소수민족이 있으니까 MAO를 가지면 발음을 통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발음은 지금 이런 그 병음식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자를 쓰는데 서양에서 중국 발음은 또 어떻게 보느냐? 가령 도, 길도자 도 할 때 따오가 이제 발음입니다.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DAO, 그럼 따오가 나옵니다. 그럼 서양 사람들은 또 웨이드 시계는 TAO,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아포스트로피를 안 하면 따오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거, 그래서 그 사전도 웨이드식이라든지 그러다가 요즘엔 병음식으로 돌아옵니다.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사실상 중국에 가거나 중국 잡지를 보거나 하면 항상 부딪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문제가 그렇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대 중국을 이해하려면 결국 중국의 문자를 읽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를 전공했느냐 하는 문제도 있지만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빈몸으로 갔기 때문에 집에서 도움을 줄 사람도 없고 도움을 받을 곳이 없으니까 우선 어떻게 해서 살았는가 하는 문제를 농담 비슷하게 좀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가서 그 아르바이트를 안 한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거기는 방학 동안에 대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